안녕하십니까. 11월 29일 산업뉴스입니다. 첨단 IT 시대에 살고 있는 지금 미래를 선도하기 위해선 공학 교육 강화가 필수로 손꼽힙니다. 공학 교육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통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알아보는 뜻깊은 행사가 열렸습니다. 강신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교육부가 주최하고 한국산업기술진흥원과 공학교육혁신협의회가 주관하는 2013 공학교육 페스티벌이 지난 28일 부산 백스코에서 개막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여러 공학 주체들이 펼치는 전시와 이벤트 등이 마련돼 모두가 함께하는 생동감 넘치는 축제로 꾸며졌습니다. 약 300개 부스 규모의 전시회에는 전국 공과대학생들의 작품인 창의적 종합설계 경진대회 수상작이 선보였습니다. 교육부 장관상을 수상한 한경대학교의 벽면 이동 로봇은 신선함과 기발함으로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전자기계 제어 공학과 4학년 학생 셋이 만든 이 로봇은 압축 방식을 활용해 세로 방향은 물론 어느 각도로도 움직일 수 있습니다. 대형 교량 및 고층 빌딩의 안전 진단, 유지 보수 검사, 그리고 위험 요인 감지를 위해 벽면에서 이동 가능한 작업을 하는 지능형 로봇을 만들었습니다. 이 로봇에는 진공 후착 방식과 바퀴형 이동 방식을 사용한 벽면 이동형 지능 로봇으로서 이 로봇의 기술 중 진공 후착 방식은 현재 출원 중에 있습니다. 또 외국 대학들의 참가도 대폭 늘어 국내외 공학교육에 대한 트렌드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올해로 2회째를 맞는 공학교육 페스티벌은 작년에 비해 참가 학교는 물론 참가 인원이 20% 이상 늘어나는 등 명실공히 공학 분야 최대 행사로 자리 잡았습니다. 특히 앞서 열린 개막식에서는 공학교육 필요성에 대한 사회인식 변화와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이런 공학교육 페스티벌 같은 행사를 통해서 이런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고 우리 공학도들이 꿈을 현실로 실현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학교육 혁신 성과를 공유하고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이번 행사는 공학교육의 과거와 현재, 미래의 공학 주체들이 소통하는 만남의 장입니다. 산업뉴스 강신입니다. 양질의 여성 일자리가 대거 창출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산업 현장의 여성 R&D 인력을 확충하는 방안을 마련했는데요. 이를 통해 향후 5년 동안 16,000명의 여성이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수 있을 전망입니다. 박지영 기자입니다. 정부가 산업 현장의 여성 연구 인력을 대거 늘리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여성가족부 등은 지난 28일 기업 연구소장과 여성과학기술단체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산업 현장의 여성 R&D 인력 확충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여성 연구원의 채용과 복귀를 가로막는 걸림돌을 제거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공급해 여성 연구원의 수를 오는 2017년까지 현재보다 16,000명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경력단절이 너무 안타깝다. 또 그런 경력단절을 우리가 막을 수만 있으면 더 많은 우수한 여성 연구원들이 또 산업 현장을 찾을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이런 고민을 하면서 관계부처 협업 과제로 추진했습니다. 우선 산업부는 R&D 과제를 수행하는 기업에서 육아 부담을 지닌 여성 연구원이 시간 선택제에 참여할 경우 인건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육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테크노파크와 출연연구소 등의 공동 직장 어린이집 설치도 확대합니다. 또 경력이 단절된 여성 연구원의 재취업을 위해 1인당 2천만 원 이내의 복귀 연구과제를 지원하는 R&D 경력 복귀 지원 사업을 중소 중견기업에 적극 권장하기로 했습니다. 철강 등 여성 비중이 낮은 업종에는 여성 인력 활용 계획을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를 추진합니다. 이 밖에 여성 연구원 고용 우수기업과 연구소 사례를 발굴해 확산하는 등 여성 연구원 고용 친화적 문화 조성에도 힘쓰기로 했습니다. 이번 대책이 중소기업에겐 턱없이 부족한 연구 인력을, 여성에겐 양질의 일자리가 마련되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길 기대해 봅니다. 산업뉴스 박지영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8일 한국무역협회에서 김재용 제1차관 주재로 제4차 수출투자지원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지난 무역투자진흥회의에 보고됐던 무역 분야 과제 후속 조치 추진 상황과 제한 사항들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자리였습니다. 지난 1차 회의 이후 11조 1천억 원의 재원을 추가로 조성해 현재까지 7조 9천억 원이 실제로 기업에 지원됐고 중국 내수시장 진출도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산업부는 소관부처 중심으로 관련 세부 내용을 검토해 애록 해소 방안을 마련한 후 차기 무역투자진흥회의에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입니다. 중소기업청이 공공조달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소기업 소상공인의 수주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타월과 데스크톱 컴퓨터 등 우선구매 대상 제품 26개를 지정했습니다. 우선구매 대상 제품은 지난해 소기업 수주 비율이 20% 미만, 직접 생산 확인서 보유 기업 중 소기업 구성 비율이 30% 이상인 중소기업 간 경쟁 제품으로 지정했습니다. 이번에 지정된 우선 구매 제품의 유효기간은 오는 2015년 12월 31일까지며 향후 중소기업 간 경쟁 제품의 지정 운영 주기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중기청은 이번 우선 구매 대상 제품 지정으로 7천여 개 기업에 2조 원의 공공조달 시장이 우선 개방되는 효과를 갖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계속해서 주요 산업단신입니다. 한국과 말레이시아가 자동차 부품 분야에서 공동 연구 개발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8일 말레이시아 통상산업부와 2차 산업협력 워킹그룹 회의를 열어 이같이 합의했습니다. 정부가 해운과 물류 분야의 신시장 개척을 위해 내년에 990억 원을 지원합니다. 기획재정부는 크루즈 산업 등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력 증진을 위해 재정 투자를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23개 정부 관계기관이 참석한 제6차 통상추진위원회 실무회의가 지난 28일 개최됐습니다. 관계부처는 미국과 EU, 중국 등의 통상 현안과 비관세 장벽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산업부가 지난 28일 2013 외국인 투자기업 CEO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포럼에서는 올해 외국인 투자의 성과를 돌아보고 관련 정책 방향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이공계 기피 현상은 여전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번 공학교육 페스티벌이 이공계 인력을 중시하는 문화를 조성하는 데 기여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